네,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수요일도 화이팅 있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미증 씨가요. 3일 반등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네. 이틀 반등하고 하락했어요.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우리 시장은 오늘 코스닥이 조금 약세긴 한데 코스피 1% 가량 가까이 지금 상승 중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거래가 멈췄고요. 맞아요. 상승도 7분. 멈췄습니다. 이게 네.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네. 네. 뭐 초반에는 사실 원인도 잘 찾지 못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는 이게 중간 가격이 생겼잖아요. 뭐 그게 충돌하면서 이제 오류가 생겼다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아마 당황하신 분들 진짜 많으셨을 거예요. 당황하신 분들도 많고 또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진 않았다라고 하니까 혹시 피해 입으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로 그런가? 네, 피해 보상. 네, 어떻게든 뭐 해보시죠, 여러분들. 네. 엔비디아 GTC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젠슨항 CEO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굉장히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중요한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 뭐 신제품 출시 얘기 내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 생각엔 유의미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기대에 미치지 갸우뚱? 못했다. 네. 소문난 잔치였나 너무나 뭐 음. 이런 평가인데 근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네. 도대체 그러면 뭘 기대하고 있었던 그걸 얘기를 해줘. 맞아. 어떤 걸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는지 이런 의문점도 좀 생기더라고요. 엔비디아도 네. 참 엔비디아입니다. 뭘 내놔도 기대 이하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은 왜 주가는 또 빠지는지 네. 시장은 왜 이렇게 반응을 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궁금증을 이분께 저희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상한 해외 주식 또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동엽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쉬고 뵀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주 쉬고 네. 2주 만에 또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 이슈부터 흐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젠슨항 발언도 있었는데. 네. 뭐 우선 미국 시장이 연초부터 계속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려도 있으실 것 같고 종목들이 일부 좀 물려 있는 것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굉장히 그 강도가 센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공포심이 이제 극대화됐을 때가 항상 언제나 뒤돌아봤을 때 좋은 기회가 됐었고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난 제가 한 주 쉬긴 했습니다만 미국 주식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기 아주 좋은 시즌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을 사기 되게 좋은 시즌이에요. 쇼핑 시즌이라고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천천히 시장부터 살펴보고 앞서 말씀해주신 엔비디아 GTC 그리고 엔비디아 GTC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6월에 있을 애플 개발자회의 WWDC도 굉장히 굵직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둘씩 기회를 찾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을 내주셨어요. 쇼핑 시즌이다. 네, 쇼핑 시즌이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미국은 누가 뭐래도 자본주의의 근간이 네. 되는 주식시장을 갖고 있고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미국 시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만 굉장히 독특한 과정 속에 정치적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좀 잡음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은 항상 프리미엄을 받아왔고 언제나 비싼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은 싼 적이 없어요. 특히나 산업을 리딩해가는 신기술 기업들이 절대로 싼 영역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조금은 강도가 약해졌을 때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 시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 이번 주가 바닥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살 수 있는 시즌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크게 있을 때 시장에서 더 노이즈가 강해졌을 때 1차, 2차 한 4-5번에 나눠서 미국 주식을 쇼핑을 할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기회의 영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표현 자체가 좀 와닿았어요. 네. 바닥은 모른다. 음. 근데 살 수 있는 시기에는 들어온 것 같다. 쇼핑 타임인데 제 지갑엔 일단 돈이 없긴 한데 어떤 걸 사야 될지도 오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볼까요? 네. 네. 그 주간 흐름들 살펴보면서 시장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3월 13일 기준으로 나스닥 100 지수를 보니까 2월 19일 날 22,175가 이제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19,152까지 나스닥 100 지수가 빠졌으니까 한 마이너스 13% 정도 돼요. 뭐 오늘 종가 감안하더라도 거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빠진 폭이 사실 4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했고, 지난 해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있어서 당시에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빠진 날 기억하시죠? 그때 시장 충격이 있었을 때 한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나스닥 네. 100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러한 조정들은 뭐 언제나 사실은 있어 왔고요. 뭐 많이 오르면 사실 많이 오른 게 조정이에요라고 실질적으로 뉴스는 후에 따라붙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는 사실상 후행 지표입니다. 제가 뭐 표현을 드리자면.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이유가 필요했고, 핵심적인 성장이 꺾이지 않으면은 저는 뭐 미국 그 AI와 관련된 그리고 신기술 기업들 또 소비재 기업들도 마찬가지, 제조업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성장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조정이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좀 기회를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이 주요 종목들은 사실 저점을 찾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한 것보다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뭐 우리가 공포심을 갖는 거는 사실 이 급등락이 굉장히 세게 나오니까 오를 때 세게 오르고 빠질 때 세게 빠지니까 좀 무서운 건데, 실질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주요 종목들은 좀 바닥을 찾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루에 한 뭐 15% 이상 빠진 날이 있었죠. 그렇죠. 저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과매도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국내 증권사에서 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자산을 기초로 해서 ELS와 같은 파생적인 상품들을 많이 설정을 했거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뭐 주식 현물뿐만 아니라 옵션과 관련된 거래들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커진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사실 오토로 그 기계가 주문을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급변 상황이 나왔을 때 더 많이 빠지게 하거나 반대로 좋은 호재가 굉장히 빨리 반영될 때는 더 많이 오르게 하는 특성들을 네. 갖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은 더 많이 심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래 패턴을 보더라도 MTS가 너무 잘 돼 있고요. 미국의 뉴스가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지금의 초연결 사회에서의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그 보편화된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지난날을 기억을 해보면은 그걸 더 부추기는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너무 뭐 우리가 과민하게 뭐 동조해서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는 주요 종목들 위주로 좀 바닥을 찾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뭐 방송을 뭐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 네. 우리나라의 투자 패턴이 너무 일부 종목에 편중돼 있다라는 건데요. 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뭐 하락기에 좀 그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 패턴을 결제된 것들을 보면은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이제 본주가 1위, 테슬라 레버리지 2배가 2배. 2위, 네. 그다음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3위,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많이 거래되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네. 것들, 밑으로 가면 계속 레버리지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나와요. 이게 기간이 언제 산 거예요? 이게 최근 일주일입니다. 최근 일주일. 네. 아. 그러니까 이번 급락 시기에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과가 그 극명하게 갈린 게 있어요. 그 포트폴리오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충격이 좀 덜했고요. 집중된 투자는 타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테슬라 고점 대비 거의 50%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편중 현상이 시장의 변동이 있을 때 굉장히 그 성과적으로 갈리는 결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포트폴리오로 밸런스 있게 투자하는 게 역시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빠질 때는 이런 그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많이 빠지긴 하는데 그럼 반등할 때도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데 네.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뭐 제조업이든 뭐 다우지수에 포함된 종목 플러스 그다음에 나스닥에 있는 뭐 기술 기업들이 잘 고르게 밸런스된 포트폴리오 투자를 보더라도 연간으로 50% 이상의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뭐 70%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이룬 성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투자가 분산되는데 너무 수익률이 재미없어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오해인
이고요. 이번 하락기에 잘 포트폴리오 분산이 된 미국 투자자들은 충격이 사실 거의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항상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맞다. 엔비디아, 테슬라만 미국 주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꼭 견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부장님께서는 쏠림에 대해서 사실 좀 몇 달 되셨어요. 네. 그죠? 항상 경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진짜 증명이 되는군요. 네. 숫자로. 근데 테슬라 자체가 네. 어제 간밤에도 일단 5% 가까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비아디 쪽에서 5분 충전에도 400km 400km 가는 기술을 내놨다. 뭐 이런 게 또 영향을 주면서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근데 진짜로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계속 이제 공격적인 투자는 들어오고 있고, 그럼 이 시점에서 전략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테슬라 투자자 분들만을 위한 좀 조언을 주신다면 부장님 어떤 마음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뭐 테슬라의 투심이 뭐 그동안 테슬라를 경험했던 것 중에 뭐 가장 안 좋은 순간이기도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이 테슬라를 그동안 뭐 보유를 못 하셨거나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역시나 좀 기회의 구간에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시대의 어떤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식들은 고점 대비 사실 40-50% 조정받는 거는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뭐 애플도 그러했고요. 뭐 비단 테슬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도 그러했고 모든 신기술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쌀 때 훨씬 비싸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비싼 강도가 줄어들 때 그 강도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그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럼 진폭이 컸을 때 이거를 단순히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뭐 넋놓고 있을 거냐 네. 또는 기회로 볼 거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오거든요. 그럼 테슬라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회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의 사이드로 가게 되면 그리고 로보틱스의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실적으로 자율주행이 열어줄 굉장히 큰 그 시장 규모는 지금 정도의 가격 수준이면 저는 손이 나가도 될 만한 매수의 지점이 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딱 그 매수의 핵심 구간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길게 봤을 때는 그 영역에 에어리아에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 테슬라가 뭐 300불, 400불 넘어갈 때 손이 나가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지금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뭐 역시나 테슬라, 엔비디아 저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경제 지표도 한번 저희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물가가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2월 미국 수입 물가가 또 전월 대비 0.4%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돌았는데 이게 또 공포 심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 재밌죠.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제가 주간에 방송을 할 때는 지표가 인플레 다시 괜찮습니다. 네. 인플레가 다시 뭐 올라가는 거 아닌가 네. 같은 지표들이 나오고 뭐 오늘 같을 때는 인플레가 진정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시장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단 저 장단에 맞추다가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네. 네. 확실한 중심을 잡아야 될 우리의 시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한 굉장히 큰 변화는 AI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릴 필요는 저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고 있다면 사실 지금은 명확하게 기회로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그 공포의 인플레를 겪었던 코로나 이후에 펜트업 디맨드가 나오고 뭐 하늘길 바닷길 다 막히면서 나왔던 인플레의 트라우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의 우려랑은 그 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좀 차분하게 봤을 때 인플레는 지금 뭐 FMC도 조만간 뭐 3월 FMC가 있지만 그들의 손안에 저는 컨트롤 될 수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봐요. 그걸 보면서 통화 정책의 속도나 방향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어떨 때는 높게 나오고 어떨 때는 뭐 낮게 나오더라도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충분히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자체도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경각심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좀 저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미국 시장 전체적인 우리의 전략을 조망하면서 그 말씀드린 경제 지표도 한번 네,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이 연초부터 우려만 반영됐어요. 굉장히 그 트럼프의 센 그 발언들 그리고 걱정 인형처럼 걱정들이 먼저 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실질적으로 관세라는 그 카드,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CPI에, 이건 코로나 때입니다. CPI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이 자료는 제가 이번 주에 저희랑 미국 주식을 많이 운영하는 아이엔캐피탈 파트너스의 임 대표님과 논의했던 자료들인데 뭐 이런 겁니다. 그동안은 지금도 그렇고 우려가 시장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성으로 반영이 된 거죠. 네. 갈등이 증가하는 것들, 어떤 뭐 유럽과 미국, 미국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장의 확실성으로 반영이 돼서 주가가 반영 소화를 했고요. 그럼 아직 안 나타나는 건 뭐냐? 그럼 트럼프가 말했던 장밋빛 미래들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법인세이나 규제 완화. 그래서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이 위즈라고 하는 보안 업체를 뭐 다시 한번 인수하려고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 완화들,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들, 뭐 AI에 대한 규제 완화들,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선 전혀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뭘 우선한다는 건데요? 이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지금 우려들만 시장에 녹아나고 있는 것들을 봤던 거죠.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게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정상회담이든 뭐 여러 가지 그 방향들로 이제는 전환이 될 시점에 저는 한 4월 정도를, 중순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친기업적인 정책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 은행 어떤 금융 규제들도 굉장히 완화한다고 사실 그 뭐 트럼프 대선 기간에 네.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불확실성이나 사회 갈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건 맞아요. 뭐 젠더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많이 그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우리가 투자자로서 미국에 주목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미국의 상장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미국의 상장사들의 어떤 체력들을 보면은 S&P 500의 주당 순이익 추이는 아직도 그 앞으로의 프로젝션이 변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시 대기 자금도 뭐 지금 유럽이나 여타 국가로 많이 그 글로벌 펀드들이 분산이 됐다고는 하나 네. 그것도 목에 차면 다시 미국을 바라볼 거예요. 예전보단 싸네? 그러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 대기 자금들은 뭐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 S&P 500 지수와 뭐 EPS 추이들, 작년까지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던 거는 실적을 기반으로 올랐습니다. 허망된 꿈을 쫓아서 올랐던 게 아니에요. 버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올 미국 증시지 뭔가 버려지거나 뭔가 추세가 꺾인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상장사의 기본 펀더멘탈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지부서 있잖아요. 네. 이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예요. 이 도지부서가 하는 지금 미국의 정책들이 미국만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선진국과 뭐 중진국 다 합해서 어느 나라가 공무원 수를 줄입니까? 그렇죠. 어느 나라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효율성을 높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독일만 하더라도 그 재정 준칙을 깨고 정말 그 몇십 년 만에 지금 돈을 풀기 푼다.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뭐 중국도 대규모 그 경제를 부양하기 부양책. 위한 뭐 양의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고요. 미국이요? 미국 군살 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는 지금 미국밖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사를 빼는 정책이 맞느냐, 또는 뭐 중국이나 유럽처럼 경기를 부양, 유럽의 독일 같은 경우는 러우 전쟁도 있었고요.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돌아섰고, 오히려 저는 이게 유로화 약세를 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돈 푼다, 부양한다 하니까 이제 유로화 강세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지금 강한 체력의 미국이 조금 더 근육을 늘리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는 훨씬 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최근에 주가가 빠져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이 들 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강화되는 그 초기 국면에 있구나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부 부채를 줄여나가는 어떤 미국의 행보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력을 키우고 있고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동감을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시기가 언제야? 그 체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야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장기간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실적으로 이거는 트럼프 재임 기간 내내 이러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뭐 이게 어느 기간 동안 딱 된다기보다는 뭐 레임덕이 오지 않는 이상 끝까지 네.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공무원 사회라든지 정부를 운영하는 그 프레임도 굉장히 바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결국에는 맑은 도지부서의 말대로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정부 운영 방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정부가 효율화가 되어야 예산 협상도 잘 되겠죠. 트럼프도 돈 많이 쓸 겁니다. 트럼프도 뭐 규제 하나 하고 친기업 정책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려면 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사실 포석을 깔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네. 제가 지난주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레터를 보냈어요. 그럼 뭐 그걸 그대로 방송에서 좀 네네. 같이 공유를 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미국 주식을 사야 할 때 레터 원입니다. 옆에 네. 보내신 그대로. 제가 뭐 그대로 네. 제가 카톡을 캡처를 어. 했어요. 이번 미국 시장은 단기 폭락을 기회 삼아 미국 대형 우량주에 대한 분할 매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락할 때마다 싼 가격의 포트폴리오로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꾸려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지수가 22년 이래 4주 연속 폭락을 했다. 근데 이게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 수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년 하반기 엔크레이트라이드 쇼크 때의 단기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AI 핵심 빅테크 주식들의 고점 대비 할인율이 매우 큰 상황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50%, 엔비디아 마이너스 32%,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20% 이상 네. 지금 프리미엄이 깎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을 우리 작년 말 기억해 볼까요? 미국 주식 좋은 거 알겠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 80원이에요. 못 사겠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낮은 상황이죠. 1,450원 대고 조금 더 낮아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전해서 사기에도 괜찮은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주가 하락폭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굵직한 AI 산업의 주요 포트폴리오를 분할해서 매수할 때입니다라고 투자자들과 의견을 전달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희와 운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 아이언캐피탈 파트너스 자료입니다. 네. 저는 이 레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미국의 지금 과도한 부채를 그냥 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칼을 빼들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걸 한 거고요.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의 트랜지션 피리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의 도파민 도는 듯한 제목이 사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좀 곡해해서 들을 필요는 없다. 베센트 장관도 디톡스가 필요하다. 디톡스 좋은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언행들을 경기 침체로 인식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아이언캐피탈 파트너스의 레터이고요. 방만하게 집행되는 정부 예산을 정비하고 채용이 꼭 필요한 공무원 수만 유지를 하면 미국의 시스템은 더 효율적으로 갈 거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잠깐 한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경제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폭락 때마다 수량을 늘려간 투자자들이 항상 기회를 얻어갔고 지금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뭐 위기가 기회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좋은 미국 주식에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주요 이제 하이네월스들 자산가들이 미국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차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 아니면 지금같이 빠질 때 아니면 언제 사냐. 네, 지금은 손 나가야 됐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방법이 우리가 추억했던 특정 화끈했던 종목에 대해서 너무 쏠림을 가져가지 않고 여러 산업에 대해서
그 포트폴리오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전문가의 조언을 얹혀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히려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군살 빼기 뭐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지만 재정 부분에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하는 걸 먼저 가져가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뭐 감세를 비롯해서 그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조정 시기에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살 수 있는 구간은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네. 걸 지금 이제 논리를 펼쳐주고 계시는데 근데 음. 자금이 아까도 말씀해 주신 유럽으로 이동한다, 뭐 중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글로벌 투자를 할 때 뭐 미국 주식을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그 계좌의 포트폴리오는 일부 연초부터 뭐 알리바바라든지 중국의 빅테크 주식들을 좀 일부 편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시장 하락을 굉장히 많이 방어를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뭐 G2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주식도 포트폴리오 꾸리고 뭐 지금 중국 주식 거의 알리바바가 연초 대비 70% 올랐거든요. 중국 주식도 때에 따라서 좀 잘 포트폴리오 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어렵죠, 말이죠.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미국의 현지 뭐 리얼 그 US 국민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도 사실 서학 개미라고 하지만 그 개인 투자에 좀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인사이트를 갖고 일부 종목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네.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주식들도 포트폴리오로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인 성과는 훨씬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포트폴리오로 미국 투자나 글로벌 투자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강조드리는 게 좋은 운용사와 좀 좋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을 좀 가져가는 게 저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 보면 네. 지금 뭐 독일, 영국, 독일 닥스, 영국 푸치, 유로스톡스, 뭐 코스피도 이렇게 비교해서 좀 갖고 와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올해 들어서 미국에 대한 기대가 확 꺾이고 이게 좀 다르게 갔다라는 게 여실히 그렇죠. 보이긴 네.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때부터는 포트폴리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지고. 명확한 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장난 저 장난 다 맞추다가는 진짜 이게 다 스텝이 꼬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 명확한 사실 그 철학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에 어떤 게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냐면 그냥 미국과 중국의 핵심 테크 주식들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가져간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딥시크 이후에 사실 뭐 우리나라의 감성들도 사실 중국을 그렇게 선호하는 감성들은 아니지만 네. 사실 그 기술을 미화할 필요는 없거든요. 딥시크 사실 R1의 어떤 성능은 뭐 저도 지금 쓰고 있을 만큼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미화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어떤 중국의 핵심 AI를 끌어가고 있는 주식들은 저는 필수적으로 그럼 있어야 가져가자. 된다라고 봅니다.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5분 충전에 뭐 400km 간다 그런 이런 얘기가 얘기를 했죠. 나왔지만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오랫동안 투자 심사를 해오보면은 이게 연구소 수준의 어떤 기술들도 공표가 될 때 이게 신기술 산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막 다 상용화가 될 것처럼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5분 만에 뭐 400km, 뭐 500km 뭐 그 이상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로 뉴스를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우리가 뭐 전고체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네. 뭐 미국의 뭐 그런 관련된 스타트업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뭐 비아디나 뭐 알리바바나 이쪽으로 가야지 또는 유럽의 방산 주식으로 또 재편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건 이미 지금 탄력을 받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미국은 프리미엄이 많이 제거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엇박자 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또 포트폴리오 글로 다 가야지 하면은 미국 주식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없어졌네. 그럼 이제 반등할 타이밍에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엇박자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밸류적으로 봤을 땐 미국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딥시크 이후에 어떤 그 AI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점이 좀 변한 건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일부 핵심 테크 주식들도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엇박이 진짜 네. 무서워요. 엇박이 정말. 엇박. 어. 네. 여기가 잘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게 고점이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무섭긴 한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셨고 이벤트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벤트 엔비디아 GTC부터 볼까요? 아니면 FOMC부터 가볼까요? GTC 얘기 좀 해보죠.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건지. 아, 딥시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네. 딥시크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게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GTC 2025 젠슨왕의 입에 좀 주목이 됐습니다. 간밤에 보니까 블랙의 울트라를 공개를 했고 차세대 반도체를 공개를 했는데 일단 주가는 또 하락이 됐단 말이에요. 시장이 반응 왜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지 기대에 못 미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좋은 현상? 네, 왜냐하면 투자자들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젠슨왕이 사실 블랙을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차세대 기술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신제품에 대한 사실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좋은 뉴스만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러면은 기회 아닌가요? 아, 오히려 기회다.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안 좋은 뉴스들만 있었는데 주가가 올랐다.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좋은 뉴스들만 있었는데 주가가 안 갔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수량을 오히려 늘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호재를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센티먼트라 오히려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뉴스가 더 확인이 됐는데 가격은 그대로야. 그러면은 오히려 더 기회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이 GT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에 뭐 바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뭐 연례 항상 있는 행사들인데 그렇죠.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GTC를 통해서 사실 AI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공고한 믿음들이나 산업의 발전 속도들은 확인이 저는 됐다라고 봅니다. 그 자체에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고요. 이게 미국 시간으로 17일부터 뭐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그 AI와 관련된 1000개 이상의 발표 시간 세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뭐 장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참여하는 연사만 2,000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큰 참여자 행사네요. 수만 와. 오프라인에서는 25,000명으로 오.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뭐 줌 미팅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30만 30만 명이 명? 넘습니다. 뭐 주제는 로보틱스나 양자 컴퓨팅, AI 에이전트, 네. 뭐 자율주행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 이 모든 그 카테고리를 관통하는 게 AI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램프업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으로 수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불량률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생산량이 좀 극대화되는 구간에 블랙엘도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사실 젠슨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영진들이 코멘트를 했던 거거든요. 그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의 울트라까지 사실 상위 버전이 공개가 됐고 스펙 공개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사실 이번 주 시장 보면은 반도체 관련 뭐 삼성전자도 그러하고 그렇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이 지금 AI 인더스트리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빙하기를 깨고 있다라는 센티먼트의 빙하기를 깨는 저는 그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당장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실망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의 발전 과정을 우리는 그대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도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면 우리는 장기적으로 너무나 좋은 찬스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평을 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GTC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인가요? 우리 반도체도 그만큼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오늘 기사에도 반도체 봄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장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오늘 주총도 회장님이 있고요. 네. 삼성인들이 독해져야 된다. 뭐 이러한 편지들도 그런 그 새긴 문구들도 막 돌리고 했는데 네. 정말 그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 위기라는 단어가 기회를 놓쳤을 때의 위기인 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너무 막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AI 산업에 대한 헤게모니가 끊겼거나 네. 지금 그런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먹을거리가 이렇게나 많은데 AI 산업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 우리한테 먹거리를 주고 있는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그 굉장히 광범위한 비전들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HBM에 더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할 게 너무나 많다라는 위기론을 꺼내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그 이하 이제 스몰캡 주식들이든 굉장히 기회의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 반도체 쪽에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되는 중국 기업들도 뭐 제가 뭐 자료에서 뭐 지난 뭐 로이터의 그 독점 보도였었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칩들을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에 중국인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커지고 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건 맞으나 여전히 고도화된 지금 AI 에이전트를 뭐 저도 사용을 해보면 느립니다. 아, 그래요? 네, 하드웨어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지금의 어떤 시장 센티먼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AI 산업의 AI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믿음을 왜곡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확실히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말 기세가 우리가 흔히 기세 등등 뭐 정말 엄청난 기세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네. 한풀 어떤 계기든지 좀 꺾일 때가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딥시크 출현 그즈음부터 미국 AI 특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이 어떤 정말 기세 등등한 게 정말 약간 기세, 좀 맞아요. 한풀 네. 꺾이지 않았나. 그 시점부터가 아닌가라는 어렴풋한 시기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요게 이제 기세를 다시 찾을 것인가. 앞으로는 뭐가 중점이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AI가 변함없는 큰 축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넥스트는 뭐가 될까. 이것도 궁금하고. 네. 그 딥시크 등장 이후에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환호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범용화되고 더 많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딥시크 이후에 이해진 의장이 경영일선으로 복귀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AI가 한국에서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각계에서 있었지만 야 이게 효율적인 모델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 희망들을 줬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더 활발히 해야지. 네. 오히려 더 저는 불을 지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업은 더 살찌어갈 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저는 길게 봤을 때 좋은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상호 관세나 관세를 네. 많이 매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절대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 미국이 지금 미국 내에서 만들어내는 반도체들이 뭐 물론 인텔이나 뭐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5나노 이하에 사실 이제 애플 새롭게 등장하는 건 이제 3나노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5나노 이하에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 지금 반도체 설비들이나 기술력이 없어요. 근데 그걸 관세해봐야 뭐가 좋습니까? 미국은 갖다 써야 되는데 메타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수입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완제품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중간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거 우리가 결국 관세까지 매겨가면서 비싸게 사서 완제품 가격 올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I 산업과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수순이 저는 이렇게 갈 거라 봐요. 지금은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롱맨으로 보이고 있지만 네. 그 다음은 이제 평화의 비둘기처럼 사실 그 노벨 평화상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사실 그 하입이 된 게 꽤 있었습니다. 나는 김정은가에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었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 사실 뭐 러우 전쟁을 내가 종결시킨 장본이야 이런 얘기도 사실 막 나와요. 네. 우리가 트럼프 그 일기 때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평화의 상징이야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수준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될 한 상반기나 또 하반기 넘어가는 시기에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규제 완화나 어떤 이제 관세의 좀 일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 안 괴롭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정치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은 이제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어떤 평화의 상징으로 좀 적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규제 완화들, 법인세 인하들 이런 것들이 저는 부스팅이 될 때 미국 주식은 다시 한번 불이 붙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인 거죠. 확인할 거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GTC 통해서 엔비디아 잘하고 있네. 확인됐는데 주가 안 올라. 그러면 땡큐죠.
이렇게 봐야죠. 부장님께서 비둘기가. 트럼프를 평화의 상징 비둘기라고 해서 방송 끝나고 여의도 공원에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구글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네, 구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작 때도 네. 위즈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한화로 한 4조 원에서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구글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인데 사이버 보안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뭐 아직 이제 인수 승인이 난 건 아닌데 예전에 적어냈던 가격보다 이제 더 크게 적어낸 거예요. 네. 근데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걸 우리는 그 함의점,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냐면 지금 클라우드 사업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은 역시나 계속해서 중요하다. 사실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서 완전 1위 기업은 아닙니다. 뭐 1위는 아마존 웹 서비스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마존이 1위고요. 네. 메타도 있고요. 구글은 한 3, 4위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지난 그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는 이 클라우드 사업부의 이제 실적 추이가 이제는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알파벳 구글의 M&A 능력은 정말 탁월하다고 봐야 됩니다.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인수할 때 뭐야? 음악 들으려고 뭐 음악 서비스 하려고 인수하는 건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가 전 세계 스트리밍을 장악하고 있지 정말 않습니까? 유튜브 없이 못 살죠. 네, 뭐 쇼핑으로도 이어지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 위즈의 어떤 인수 계획 발표는 저는 역시나 뭐 구글이 클라우드 사업을 기반으로 한 AI 산업의 어떤 큰 축 중에 하나다.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엔비디아 GTC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화두가 AI 에이전트였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제 차세대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 에이전트 뭐 이렇게 많이 되뇌어봤자 우리의 현실 삶으로 체감이 안 되면 사실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AI 에이전트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시연을 통해서 시연을 네, 또 준비를 하셨나요?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지금 혹시 노트북이나 PC가 앞에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제가 뭐 컴퓨터 선생님 같은데. 왜냐면 지금 회사에서 몰래 하신 분들은 못 네. 따라오실 수도 있는데 해볼까요? 네, 하시는 브라우저를 분들은? 한번 키시고요. 여기 보시면 노트북 라지 랭귀지 모델 lm.google.com으로 한번 같이 접속을 해보시죠. 노트북 네, lm.google.com 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직무에서 일을 하시던 간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투자자니까 투자 자료를 한번 분석해보는 일을 좋아요. 해볼게요. 그래요? 이렇게 네. 구글로 지금 로그인을 하시고요. 네.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분석하고 싶은 자료를 파일로 업로드를 하거나 링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온홀딩스라는 실적 발표한 지가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네. 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좋습니다. 온홀딩스 IR에 들어가서요. 저는 뉴스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최신 뉴스가 3월 4일 날 했던 실적 발표 자료가 있을 네. 겁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주 우리랑 친숙하지 않은 영어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융적인 용어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스위스 기업이기 때문에 뭐 스위스 프랑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거 고민하지 말고요. 그 URL을 컨트롤 C에서 복사해 볼게요. 그대로 복사. 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 링크에 가서 네. 그대로 전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요 소스가 이 방대한 자료가 지금 구글의 LMM 모델에 입력이 됐고요. 이렇게 분석을 완료를 했습니다. 진짜 빠르다. 그리고 여기에 네. 야 이거 브리핑 해줘라고 명령을 내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한 장의 원페이지 브리핑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야 이거 원페이지로 깔끔하게 요약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저 방대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진짜 신입사원 몇 명 몫을 또 해낼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운이 우리가 운동화로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네. 누누이 강조드렸던 게 어페럴 사업부. 그러니까 이제 의류. 의류 사업이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한번 궁금하니까 물어볼게요. 어디? 거기. 네. 네. 의류 사업에 대해 정리해 줘. 그러면 이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네. 의류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네.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류 사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1억 수익 스프랑을 돌파하는 중요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게 어디에 원문에 있냐 이렇게 나오죠. 찾아갈 수도 있네요. 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 이거 없이 일이 안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 저 자료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전 보긴 하는데 음. 일단은 굉장히 퀵하게 준비를 할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다 저는 이제 투자 업무를 많이 하니까 이 온홀딩스의 IR 자료를 넣었지만 네. 여기에 이제 PDF도 넣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업을 갖고 계시든 모든 것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AI 에이전트의 지금 모습이다라고 약간 지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진짜 것 같습니다. 커말 선생님 같기도 하고요. 진짜 따라가니까 재밌다. 이렇게 오늘 저도 해보려고요. 어. 아니 근데 아. 이미 많이 사무실에서는 음. 쓰고 계실 것 같고요. 어. 지금 부장님도 거의 이렇게 AI 에이전트 이용해서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지금 없이는 사실 업무가 불가능한 것 야. 같아요. 네, 실제로 유료로 사용하는 것만 두 군데를 사용을 네. 하고 있고 GPT 당연히 유료로 음. 후호 사용하고 있고요. 한 22불 정도 내고 매달 사용하고 있고 음.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또 랭귀지 모델을 인입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그 안에 이제 딥시크도 있고 뭐 다른 모델도 쓸 수 있고 뭐 라마도 쓸 수 있고 뭐 제가 예전에 착용했던 그 AI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메타의 라마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 AI와 연결돼 있는 거는 네,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독 서비스랑 똑같은 게 처음에 무료로 풀었다가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조금 더 좋은 버전을 돈 내고 쓰는 것도 정말 거부감 없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저희가 혜택까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연 보여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쏙쏙 되고 재밌어요. 저는 뭐 이런 분한테 공부를 배웠다면 커버할. 좀 더 멋진 삶을 살고 네. 있지 않았을까. 이해가 또 쏙쏙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장님 오늘 이 AI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공유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항상 방송마다 AI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유료로 사용했을 때 훨씬 좋아요. 근데 저희 NH투자증권에서 이 퍼플렉시티의 프로 버전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고 네. 조금 더 심층적인 요즘 유행하는 추론까지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검색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툴이거든요. 이거에 1년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 한도 소진 전까지기 때문에 뭐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빨리 선착순으로 하셔야 돼서 그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NH투자증권 그 아마 링크가 네. 그 채팅창 통해서 공유가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면 퍼플렉시티 프로 1년 무료 이용권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이 연말까지는 되어 있으나 이게 한도가 소진이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NH투자증권 이번 기회에 뭐 계좌도 개설하시고 퍼플렉시티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네. 알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워티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1년 무료요? 네. 굉장히 또 긴 기간 동안 그렇지만 연말까지 진행은 하지만 이게 또 빨리 또 빨리, 끝날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지금 계좌 개설하시고 아니면 계좌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나요? 네. 네. 그리고 뭐 검색에 있어서는 이 퍼플렉시티가 최강이에요. 네. 제일 효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핫한 딥시크도 아직 사용해 보지 못하셨다면 유료 버전 또 R1 그 고급 모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상담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 요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요일별로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최근에 포트폴리오 꾸리기 굉장히 좋은 시즌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이라든지 뭐 뒤에서 살짝 말씀드릴 채권에 대한 채권이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투자 시기에 온 것 같거든요. 일부 네.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월배당 포트폴리오 그리고 뭐 단기 자금 운용 다양한 투자 상담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담 신청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방금 또 채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국채 이어서. 얘기를 좀 투자 네. 아이디어 저희가 받아야 되잖아요. 국채, 채권 괜찮다. 어디가 괜찮을까요?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 네. 이제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여러분들의 좀 기초 지식을 한번 빠르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사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전통 자산 중에 대표격인데 네. 사실 은행의 예금을 직구하는 거랑 같아요. 이게 직구하는 네, 거. 이건 제 표현인데 어떤 거냐면 예금 투자자들이 은행에 예금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 땅 파서 줍니까? 어딘가에 투자해서 주는 거예요. 네네. 어딘가에서 뭐가 나오니까 이자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예금을 받으면 국채에 보통 투자를 합니다. 네. 국채나 뭐 트리플 A 또는 더블 A 이상의 국채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 소득을 예금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예금을 했지만 채권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왜 이걸 거쳐서 사냐 이거죠. 왜 거쳐서 살까? 사실 하나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뭐 예금자 보호가. 보호법에 보호가 의해서 있고. 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 네. 근데 은행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채를 샀다면 국가가 많아지 않는 이상 원리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중간자 개입을 없애버리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예금을 하신 거는 채권 투자와 같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에 있어서 그 허들을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미국 시장 얘기할 때 채권 금리도 많이 얘기하지만 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까요? 왜 반비례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래되는 예금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제가 3.4% 정기예금에 2년 약정을 해서 가입했어요. 네. 근데 다음날 갑자기 연준이 금리 인상을 2% 한대요. 예시입니다. 그래서 5.4가 됐어요. 기준금리가 3.4에 저는 가입했는데 5.4가 됐으니까 전 매우 억울하죠. 그렇죠. 저는 하루 전에 3.4에 가입했는데 하루만 있다 하면 5.4인데 그렇죠. 3.4에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중도 해지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이 3.4에 제가 중도 해지 팔면은 이 통장을 팔면은 팔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5.4에 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2년치를 2% 오른 만큼 할인해야죠. 아, 그래야 팔리니까. 네. 어쨌거나 이걸 산 사람들은 원리금이 나오기 때문에 5.4와 같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억짜리 예금 통장이 9,600만 원에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채권과 금리는 반대로 가는 거죠. 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찾아야 될 거는 과도하게 금리가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많이 할인된 데가 어디야라고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거야라고 매크로적인 예상을 해서 채권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채 투자를 전 국채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채권은 어쨌거나 그 국가가 국채는 망하지 않으면 원리금은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나올 거야. 이거는 틀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미국 시장 분석할 때도 그치. 마찬가지로. 맞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른 국가를 찾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브라질을 한번 볼게요. 브라질은 우리가 어떤 감도를 갖고 브라질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정말 GDP 규모로 세계 7위까지 했던 경제 대국입니다. 오. 이 브릭스가 언급될 때는 넥스트 아메리카가 브라질이라고 하는 설까지 론까지 나왔던 국가예요. 그래요. 굉장히 그 포텐셜이 큰 국가인데 이 브라질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한 2%까지 내려갔다, 2%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10%대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브라질 국채를 살 때 15%, 14%, 15%의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연평균으로 14%, 15%는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브라질이 모라토리엄이나 뭔가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나라 IMF 때처럼 뭐 그때 모라토리엄 한 번 있었고 금융위기 때도 이 국채의 이자 원리금을 상환 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채권 중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게 국가의 채권이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브라질을 보게 된다면 지금 금리 상황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한두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 4월 정도가 이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기 굉장히 유리한 시기 아니냐라는 어떤 타이밍적인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그러면 그만큼 어떤 좀 위험이랄까? 그래도 그렇죠. 염두에 둬야 할 예.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어요. 되는 부분도 네네.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 국채에 투자할 때 가장 큰 이제 변동 사항이 있는 거는 어쨌거나 뭐 채권이야 브라질 망하지 않는 이상 원리금을 받는 것이고, 그럼 변동 사항이 제일 큰 게 뭐냐 했을 때는 우리가 브라질 헤와라로 투자를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헤와라가 원화 대비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이 원리금을 받는 수준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헤와라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제가 10년 동안의 원화 대비 이 브라질 헤와라의 추이를 보면은 예전에는 1헤알당 한 300원대, 400원대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1헤알을 구매하려면 원화 255원만 지불해도 될 만큼 헤아라의 가치가 10년 내에 역대 최저치를 거쳐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브라질이 최근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뭐 정치적인 좀 불안함도 있기 때문에 이 헤아라가 좀 많이 빠진 것은 맞는데, 사실 더 이상 나빠지기는 어려운 측면 구간으로 좀 보는 시각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블룸버그에서 좀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브라질 채권에 대한 숏 포지션, 네. 공매도 포지션들도 많이 줄어든 것들로 최근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 국채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 그래서 브라질 국채가 굉장히 싼 상황인데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헤와라의 가치도 10년 내 트렌드를 보면은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환율에 대한 이득 환차익도 볼 수 있는 시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 국채들 중에 좀 고려해볼 만한 대상 아닌가, 뭐 그런 시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큰 손으로 움직이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개인보다는 비과세 혜택도 브라질 채권엔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브라질과 이제 상호 조세 협약을 하면서 이 브라질 채권의 히스토리를 쭉 가보면 네. 이제 IMF 뭐 90년대부터 보면은 이제 그 조세 협약을 했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과 채권 차득은 올 비과세예요. 그래서 진짜 액면가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전엔 토빈세라 그래서 일부 세금을 부과했을 시기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이고요. 지금 브라질 채권에서 나오는 이득은 모두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유리한 조건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뭐 심지어 우리나라 국채도 과세가 일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본 차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는 그 과세가 되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올 비과세로서 굉장히 그 세금 혜택이 많은 투자 수단입니다. 그런 게 이제 항상 기회가 도래하는 건 아니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금리적으로나 환율적으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투자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투자 아이디어네요. 새롭게. 네, 오늘 포트폴리오 분산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네. 채권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일단 FOMC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체크 포인트, FOMC 좋습니다. 관련 이런 네. 것도 있을까요? FOMC에서는 네. 사실 이번엔 금리 동결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월 의장의 좀 이야기들이 시장을 좀 달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네. 편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다들 기대를 하는데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관세 정책에 따른 혹시나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근데 뭐 미국의 경제는 뭐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유의미 있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구간인 것 같고 뭐 그런 코멘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또 실망할 것도 없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비관적인 상태라 실망 이미 다 했거든요. 뭐 이제 뭐 이성 친구 사귈 때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막 이런 것처럼 지금 실망이 굉장히 많기 정도. 때문에 네. 뭐가 나와도 뭐 충격이 있어서 혹시나 또 빠진다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의 시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혁 부장님과 미국 주식 특히 좀 네. 걱정이 많은 시기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시간 가져봤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귀가 굉장히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네, 이 얘기 들었다가 저 얘기 들었다가 사실 투자도 제대로 못하는 느낌인데 항상 우리 한 부장님 오시면은 그 중심을 좀 중심, 잡아주시는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저의 투자 아이디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음 주에도 함께 하겠고요. 아침엔 투자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지수가요 좀 엇갈려요. 네.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0.6%가량 방향성 좀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오르고 코스닥은 내리고요. 자, 그래도 코스피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 수익 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박지훈 부장님 오시나요? 박지훈 부장님 오니까 네.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그리고 질문도요. 틀릴 뻔했어. 지금 작가님이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콜지훈 부장님 나오시니까 우리 실시간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내일 웃으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